혹시 이거는 내가 꿀꺽할 수 있는 거냐? 세금 없이 꿀꺽 아버지가 빌려준 돈 내가 꿀꺽할 수 있냐?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 저희가 법인에 대여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자녀 법인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올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 그다음에 오해하시는 것들에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좀 한참 들여다봤던 질문이었는데 네. 법인에 그렇게 대여금을 넣어줘가지고 하면 아니 법인에서 돈 빼기 어렵다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네. 그럼 어떻게 빼려고 그 짓을 하느냐 하면서 약간 성에 차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왜냐면 이 질문을 담당 또 세금 담당자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이제 해프닝이 끝났는데 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용어가 혼돈되신 거죠. 일단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저희가 법인 전환을 보내면 가장 큰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돈 빼기 어렵다. 네.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맞습니다. 법인 되면 돈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나는 그냥 세금 다 내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사람들의 가장 큰 반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보시면 그렇죠. 해야겠다 하시죠. 그러니까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같이 있는데, 이게 좀 이번 케이스와는 좀 다른 게, 그거는 법인이 사업을 해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니까 그런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여금은 법인이 번 돈이 아니라 그냥 법인에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을 내가 빼간다는데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근데 사장님들 혼동하신 거는 이제 질문하실 때도 출자를 내가 이만큼 하겠다. 10억을 하겠다. 한 거예요. 짜가 문제네. 네. 그럼 당연히 받아들임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10억을 넣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내 맘대로 빼겠다.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걸 빼려면 감자를 해야 됩니다. 감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근데 감자 돈을 넣고 뺄 때마다 감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하신 건데, 이걸 만약에 질문할 때부터 대여금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아마 그런 답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장님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건 출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요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본금이 아니고 차입금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 그렇게 법인에 대여를 해가지고 다 좋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갚아야 될 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다가 죽으면 혹시 이거는 내가 꿀꺽할 수 있는 거냐? 세금 없이 꿀꺽 아버지가 빌려준 돈 내가 꿀꺽할 수 있냐? 이 질문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안 되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법인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생각보다 투명해요. 장부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매년 돈이 오고 갔을 때 이 돈이 무슨 돈인지를 기입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무제표에 나와요. 이 돈은 빌린 돈, 이거는 뭐 채권, 이런 거에 대해 다 나오기 때문에 꿀꺽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소금, 그러니까 대여금을 받고 갚지 않고 쭉 그대로 갔다. 그러면 이건 상속 재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받을 채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상속인에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차츰차츰 갚는다든가 아니면 법인에 증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재산을 점점 줄여가는 건 하는 건데, 그래도 재산이 많아서 이게 남았어요. 그럼 이건 상속 갑작스러운 재산이 일이 생기면 상속 재산이 되겠죠. 되죠. 이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갚은 돈은 어차피 법인이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돌아가셨으면 이걸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갚아서 내면 되죠. 그렇죠. 의외로 또 심플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수금 하는 게 뭔 의미냐. 나 사실 부모님도 갚을 생각은 없고 이거를 갚고 싶은데 네. 받기는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안 갚아가면 상속세 똑같이 낸다고 하는데 사실 두 가지 효과죠. 첫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줬다. 그럼 10억을 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가시 전에 받던 15억, 20억 됐으면 네. 자산 증가분은 그렇죠. 당연히 자녀 법인에서 승계를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상속 재산이 픽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10억으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속 재산이 더 이상 늘지는 않는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박스님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네. 법인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채권을 아버님 채권을 상속인이 승계받아서 그렇죠. 현금을 법인에서 그만큼 빼고 대여금이니까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네. 그걸로 상속세를 내시면 되는 프로세스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프로세스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 말고도 큰 활용법이 있다는데 그 네. 부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가족법인 만들 때 본인이 들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본인이란 건 부모님? 네, 부모님. 내가 투입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자기 지분을 나는 그렇죠. 좀 가져야겠다. 난 절반이 있어야 되겠어. 혹은 10% 캐스팅 버튼 잡아야겠어. 난 하시는 니를 못 분도 믿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섭섭해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상속이 됐어요. 그럼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식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법인에는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속 재산으로 평가할 때 주식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이 주식으로 평가가 됐죠. 그럼 이 금액이 픽스가 됐어요. 그럼 상속 받은 사람이 이 법인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는 감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법인에서 감자를 받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재산가액과 감자가액이 같아져요. 그러면 세금은 없이 법인에 넣은 돈을 빼서 그렇겠네. 상속세를 내든지 뭐 쓰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자본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생긴 거니까 이거는 상속이 네. 이제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이제 담당자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자금과 대여금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대여금 정확한 명목을 갖고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